모두의 타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과 멀어져 있는 이 상태 속에서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여러분들, 그 사람의 미련과 결론은 어떻게 될지, 그 사람의 속마음을 통해서 앞으로의 관계의 흐름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 혹은 앞으로 오픈되게 될 앞모습, 위쪽에 놓여지게 될 귀여운 풍선 강아지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3번, 1번, 2번, 5번, 4번입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그 사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사람과 재회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과 향후의 어떤 결론은 어떻게 도출해 내려고 하는 건지 그 속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필요한 조언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존감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돌아보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행복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지, 내가 무언가를 할 때 행복할 수 있는지, 내가 나 스스로의 어떤 자존심은 내려놓다라고 하더라도 자존감은 잘 붙들어 매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거를 돌아보셔야 되는 시점이에요.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줏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랑할 줄 아는 어떠한 마음가짐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여러분들을 우습게 생각하지 못하고 누구도 여러분들을 쉽게 판단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행복,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이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 지금이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그 생각하시는 그분과는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이 만난 지 얼마 안 된 시점부터 아마 여러분들은 너도 나도 서로에게 굉장히 약간 빠져들었을, 되게 단시간에 약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정서적으로도 너무 잘 맞고 소울메이트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 공감하고 이해하고 사랑에 빠졌던 그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관계가 진지하게 흘러갔던 거는 맞는데 평소에는 너무 좋아. 평소에는 너무 좋은데 어떤 문제만 생기면 누군가는 회피형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다시 뿅 하고 나타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주변에 있는 제3자의 요인들, 남사친, 여사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 사람. 그런데 그거를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그거를 원하니까 그냥 인정해 줄 수는 없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기보다는 계속 약간 딸려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처음의 시작만큼은 서로에게 굉장한 사랑으로 시작되었던 거는 맞다. 그러면 서로 남아있는 애틋함, 누가 더 클지 한번 볼게요. 남아있는 애틋함, 상대방. 그리고 여러분. 사실 둘 다 애틋함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상대방도 사실 만만치 않아. 근데 여러분들은 초극강의 카드를 뽑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남아있는 애틋함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100% 애틋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한 70에서 80%의 애틋함을 남기고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은, 한 20% 정도는 조금 더 많은 애틋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미련이 있을지 한번 볼게요. 미련, 애틋함이 있으니까 뭐 미련도 있겠죠? 미련도 있다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감정은 있을지?
후회하는 감정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본인 합리화를 하려는 경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극도의 어떤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드러내놓고 무언가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합리화,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일말의 미련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왜? 그런 미련은 왜 있는지. 때가 올 거라고, 참 언젠가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서로 간에 약간 맞춰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분명히 있고요. 서로 간에 애정을 가지고 봤던 그런 관계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여러분들을 굉장히 이지하게 봤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약간 지금 현재가 좋아서 너를 그냥 좋으니까 만나는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굉장히 극강의 행복감을 느꼈던 그런 시절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미래까지 같이 다지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진지하게 관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여러분들이 눈앞에 안 보이면 걱정되고, 그리고 눈앞에 있어도 굉장히 약간 사랑으로 내 사람이름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애정,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표현이 부족하다거나 아직은 뭔가 이 관계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환경적인 제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애정, 여러분들과 먼 미래를 바라봤던 어떤 기대심,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과연 이 사람 여러분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감정은 자꾸 합리화를 하려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뭐를 자꾸 합리화하는지 한번 볼게요. 왜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지. 이 사람 자존심 엄청 세신 분이죠. 상대방 엄청 자존심이 세실 뿐만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가치관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모든 사람이 이거는 A, B, C가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야, 이거는 B가 맞아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주변에서 모두가 B가 맞아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A가 맞아라고 시전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타협점을 보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그럼 C로 갈까라고 제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곧 죽어도 A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잘못과 본인의 어떤 후회하는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쉽게 만난 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오버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은. 서로 간에 약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날 수는 있는데 나 원래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지나치게 오버했다라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사실 보편적으로 볼 때는 누구나 서운해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거를 굳이 처음부터 찝어낼 필요가 없다. 아니면 처음부터 이걸 알고 만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잘못한 거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본인의 어떤 가치관을 받고 싶지 않다,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둘 사이에 남아있는 인연의 흐름, 이 향후의 인연의 흐름은 어떻게 갈 가능성이 높은지 한번 볼게요. 러블스 카드 아직 인연의 흐름은 남아있네요. 여러분들 근데 앞으로도 누군가는 되게 바빠서 누군가는 서로 간에 약간 극강의 어떤 부담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어떤 본질적인 어떤 방해 요인,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러버스 카드가 나오고 페이지 오브 이모션스가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도 서로 간에 약간 다시금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이성적으로 이 사람에게 느끼는 어떤 매력 지수가 쉽게 떨어지지 않아서 다시금 붙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생길 수 있고요. 페이지 오브 이모션스가 나와서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눈앞에 안 보이면 다른 사람에게 뺏길까봐,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접을까봐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오로지 왜 이 사람이 계속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라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더 많이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서로 간의 연인으로서의 인연의 흐름은 남아있지만 향후에도 이 서로 간에 약간 서운할 수 있는 그런 흐름, 서로 간의 약간 문제들, 이런 거는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조만간 내릴 결론은 뭔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이 조만간 내릴 결론. 더 펄 카드.
이 사람은요, 나름대로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날 거야. 나는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내면의 어떤 마음과 계속 다툰다라고 해요. 양가 감정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이 마음에 남아있는 어떤 찝찝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너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내가 확인해 보겠어 라고 하면서 츤데레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짝 떠보는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뜬금없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카톡 프사를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자극점, 마음을 약간 떠본다거나 SNS에다가 쓰잘데기 없는 어떤 사진을 올려서 여러분들 관심을 유발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조만간 내가 새로운 사람 만날 거야. 난 너보다는 새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이게 확신으로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양가 감정을 갖고서 결국엔 여러분들을 찔러보기로 하는 그런 툭툭 건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결론으로 바뀌게 된 상대방의 행동은 뭔지 한번 볼게요. 에이스 오브 소드. 여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약간 나르시시스트의 성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히 약간 자기중심적인 성향,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어떤 합리화, 그리고 약간 자기 잘난 맛, 이런 것도 좀 있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원래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크신 분들, 그리고 자기애적 성향이 굉장히 지나치게 있으신 분들은요, 나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줄 수 있는 사람을 가장 베스트 원이라고 뽑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약간 포근하고 편안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니야, 한숨 내쉬면서 내가 받아주려는 그런 성향이 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상대방이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계속 합리화를 시킬 것이고, 그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을 할 말을 못하게 되는 거고, 마치 그 사람의 잘못도 내가 잘못한 것일까라고 판단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어떠한 마음의 생각들은 계속 생기나, 은근히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욕심과 기대치도 좀 있기 때문에 은근히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자기 입장에서 합리화하려고 하는 어떤 경향성, 이런 것들은 또다시 마음속에서 우러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만의 수호천사님은 여러분들 편이잖아요?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Unlikely, 이 관계 확실성을 보여줄 수 없대요. 수호천사님은요, 어차피 다른 길로 갈 거 미련 갖지 마, 잡지 마, 네가 아까워, 그냥 자기 길 가게 둬, 다른 사람 또 당하게 내비둬, 너 말고, 이런 느낌이에요. 다른 사람이 또 당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굳이 이 사람을 공감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전전긍긍할 이유는 사실 없다. 이 사람을 애틋함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과연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었는지, 내가 이 사람에게 계속 맞춰주면서 생각했던 어떠한 아까움이 아니었는지, 여러분들이 보상심리가 있는지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계속 맞춰줬는데 이제 와서 놓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힘들게 하는 어떤 마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네요.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툭툭 건드는 행동은 조만간 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존감,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먼저 우선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시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의 미련과 결론은 어떻게 될지 가까운 미래의 흐름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필요한 것,
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확한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이 사람이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고 다가가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미련을 접고 완벽한 종결을 내리는 여러분들만의 마음가짐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상황을 재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게 좋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좀 여우 같은 마음,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연애도 그냥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힘들어지지 않는 어떤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과 같이 있었을 때 행복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못 낳았다, 못 놓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 걸음 다가가시는 것도 좋아요. 어떤 기회를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를 좀먹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완벽하게 놀 줄 아는 것도 용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관계를 객관적으로 되돌아볼 줄 아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이분은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러블스 카드, 여러분들 스킨십이 좀 빨랐던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라고 보여지고요. 헤어지고 붙고가 반복됐던,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던 그런 관계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처음에 서로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 서로 간에 약간 스킨십이라든가 이성적인 접점 이런 것들을 좀 빨리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성격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를 맞춰보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 과정 안에서 서로 간에 약간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어떤 다툼이 크게 확대 해석해서 이별이 되기도 하고 약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만나면서 더욱더 돈독해지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놓지 못하는 어떤 흐름도 분명히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서로에게 남아있는 애틋함 누가 더 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적으로. 자, 상대방. 그리고 여러분. 결이 좀 비슷하네요. 둘 다 라이트 카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익숙해지고 편안한 거에 대한 어떤 애틋함이 남아 있고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직 조금 더 알고 싶어 하는 어떠한 기대심,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약간 비슷한 강도의 애틋함을 남겨져 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의 어떠한 강도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약간 결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는 없으나 강도는 비슷한 강도로 애틋함의 지수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미련이 있을지 후회는 할지 한번 볼게요. 미련이 있을지. 미련은 없네. 의외로 미련은 없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애틋함은 남아있지만 미련은 없대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뭔가를 후회는 할지. 후회는 엄청 많이 합니다. 후회는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미련은 없어. 이 미련이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들하고 뭔가 관계가 지속이 되면서 자기가 할 만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는 있거든요. 왜 미련이 없다라고 느끼는지, 미련을 갖는 것 자체를 약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여봐. 노력을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 누군가는 예민하고 누군가는 반복되는 문제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자기는 감안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 있었던 어떤 일말에 반복되는 어떤 요인들, 스트레스 요인들, 누군가 계속 약간 힘들어하는 요인들, 서로 간에 약간 방해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도 이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가 5밖에 안 되는데 7까지 수치를 맞춰가지고 굉장히 맞춰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최대한의 어떤 노력을 너에게 했고 그리고 서로의 사랑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노력에 따른 어떤 미련은 없어 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미련은 없는데 또 후회는 하잖아요. 어떤 것들을 좀 후회하는지 좀 볼게요. 이 사람이 날라갔어요. 자, 이거 볼게요. 자, 킹 오브 펜타클. 이 사람은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내가 너에 대해서 조금 더 능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조금 더 잘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거를 해줬다라고 한다면, 나는 너에게 최선을, 내 능력치 갖고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왔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안에서는 자기의 능력치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능력치가 부족하다라는 건 현실적인 것 같아요.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 내가 너에게 더 많이 해주지 못한 것들, 내가 너에게 해준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떤 반복되는 상황 안에서도 나는 그거를 쉽게 놓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내 능력치가 부족한 거는 사실이야. 그래서 내 스스로가 부족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 내가 너를 다 보듬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후회하는 감정은 가지고 계세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어떤 표현의 방식이라든가 이게 원래부터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이라서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를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 더 이상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후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체에 이게 생겨먹은 게 그런 걸 어떻게 해. 사실 이거를 후회할 요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골드 카드는 조건에 관련된 카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본인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서럽게 생각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뭐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이 사람이 통탄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남아있는 인연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둘 사이에 남아있는 인연. 엠퍼러 카드 7개의 이모션스. 근데 서로 간에 어쩌면 약간 타이밍이 조금 어긋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아니면 도예요. 근데 이 관계의 키는 남성분이 쥐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남성분이 뭔가를 판단하고 현명하게 무언가 답을 도출해낸다고 한다면 본인이 생각하던 거를 충분히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관계로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연의 흐름은 이 여러분들이 남성분이든 상대방이 남성분이든 남성분이 키를 쥐고 있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본인의 기대치를 조금 낮추고 이 관계에 조금 더 몰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서로 간의 약간 정서적인 안정감 그리고 미래까지도 가져다 볼 수 있는 그런 인연의 흐름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분의 역할, 남성분의 책임감, 남성분의 현명한 결론의 도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렇다면 이 누군가 결론의 도출 조만간 상대방이 내릴 결론은 어떤 결론일지 한번 볼게요. 관계에 있어서의 결론. 3 오브 컵스. 이 사람 그럴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궁금한 거야.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조언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근황을 물어본다거나 약간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들 것이다. 그래서 이 페이지 오브 소드는 뭔가 칼을 뺀 김에 내가 뭐라도 잘라보겠다. 내가 잘 모르고 있는 어떤 상황이지만 툭툭 찔러보겠다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근황을 좀 궁금해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높아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내가 얘가 너무 궁금하니까 이 사람 주변에 있던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이던 어떻게든 돌려서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내가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러면 이런 결론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바뀌게 될 행동은 나옵니다. 나이트 오브 크리스탈.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다소 엉뚱하고 충동적이고 생뚱맞은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나는 뭐 아니면 도야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직진을 하실 것 같거든요. 이 나이트 오브 크리스탈 중에서도 이렇게 달리는 말, 이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앞만 보고 이렇게 맹렬히 다가오는 어떠한 흐름, 내가 뒤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능력치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자기는 할 만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언가 반성하는 건 없어요. 반성하는 건 없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놓치기에는 좀 아직은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마지막이다
여러분들이 안 받으면 그때 내가 포기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사람이 언제쯤 뭔가 행동을 이행할지 한번 볼게요. 한 달 안에 생길 것 같네요. 한 달 안에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주별로 한번 볼게요. 1주, 2주, 3주, 4주. 자, 지금으로부터 1주 혹은 3주. 요때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한 달 안에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그널이라든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직접적인 연락이라든가 행동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궁금해서 주변에 좀 먼저 물색한 다음에 이 사람이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는 더 예뻐진 모습, 더 멋있어진 모습, 굉장히 더 인텔리한 그런 모습이라든가 멋있는 어떤 모습을 좀 어필한다라고 한다면 SNS라든가 카톡 프사, 이 사람 당장 뛰어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 그렇다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트러스트, 믿으래요. 그냥 믿어봐, 올걸?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메디테이션 브링스 앤서스가 나오는 거면 여러분들 마음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거를 궁금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를 조금 더 진중하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 관계 속에서 어느 쪽으로 갈지, 이 행동을 보여줄지, 이 사람이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알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행동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라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시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의 미련과 향후의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게 될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한 연애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언이에요. 세븐 오브 소드가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무언가 벌려놓은 일들이 많다거나 혹은 누군가에 대해서 약간 명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적당한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닌 때로는 여러분들이 지나친 욕심으로 상대에 대해서 고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고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중할 건 집중하고 마음에서 놓을 건 놓고 여러분들이 약간 마음속에 어떤 가치관의 적정선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신 것 같아요. 어차피 고쳐지지 않을 거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내려놓고 그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어느 정도의 마음의 여유와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냥 조금 더 집중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어떤 여러분들만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겐 필요한 거는 뭔가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와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당한 욕심을 부릴 줄 아는 여러분들만의 가치관의 정립, 이게 좀 필요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람, 과연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쓰리오브로라, 여러분들은 소개팅으로 만난 그런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고 혹은 제3의 어떤 관여, 일적인 어떤 접점이 있다거나 무언가를 배우면서 만났다거나 공부를 같이 했다거나 약간 이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제3자가 이 관계에 접점이 좀 되어졌을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면서 누군가는 굉장히 약간 로맨틱한 어떠한 부분, 아, 저 사람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나를 정말 달달하게 잘 챙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관계 마지막이 너무 급발진해서 약간 막말을 하게 됐다거나 안 해도 되는 말을 했다거나 약간 그런 면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간 달달하게 잘해줬던 사람과 관계의 마지막은 서로에게 약간 상처를 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어느 관계든 상처를 주니까 관계가 약간 끝나는 거일 수는 있겠는데 평소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서로의 남아있는 애틋함, 누가 더 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아있는 애틋함. 자, 상대방 그리고 여러분.
이게 상대방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애틋함이 남아있어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이성적인 매력을 조금 더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애틋함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여줍니다. 퍼센테이지로 굳이 나눠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6, 이 사람이 4, 그 정도의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현재 미련이 있을지 후회는 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미련이 있을지. 미련은 있어요. 미련은 일상 속에서 익숙해진 것들 있잖아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이 약간 어디 지나가다가 약간 뭘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나고 뭐를 먹다가 여러분들이 생각나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후회는 할지. 후회도 하고 미련도 있네요. 미련도 엄청 크고, 미련은 아주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상생활 속에서 약간 짬짬이 느끼는 그 정도 미련이고, 후회는 되게 많이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약간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느낌이 좀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그 내용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미련은 뭐 때문에 미련이 있는 건지, 페이지 5원지 아직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게 더 많이 있으셨대요. 하고 싶은 게 더 많았는데 이 관계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투다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다투다가 멀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거에 따른 어떤 미련이 남는 거야. 이 관계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싸웠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약간 대화가 안 될 뿐이지 서로 간에 약간 마음은 남아있다. 서로 간에 아직 마음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게 많고 뭔가 할 말이 많고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서로 간에 약간 이게 부딪힘으로 인해서 둘 다 타격감을 받았다. 둘 다 상처를 받았다. 둘 다 힘들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이 관계가 마치 끝났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 관계가 서로 간에 약간 다툰 상태에서 대화가 안 되고 있다. 서로 간에 마음은 남아있다. 특히 나는 너에 대해서 어떠한 열정, 하고 싶은 게 많이 남아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 관계를 아직 완전히 끝났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미련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후회를 하는지 좀 볼게요. 여러분들을 일말을 불안하게 만드셨대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만 계속 보고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는 방향을 이 사람이 신경 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공감하지 못했고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이 관계의 어떤 미래성을 내가 망쳐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막연하게 잘할 수 있었는데 여유있게 이 관계를 천천히 다져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잘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이 관계를 서로 간의 마음에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을 본인이 자초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관계에 있어서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커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내 길만 생각했어. 내가 내 입장만 생각했어. 그래서 이 관계를 불안하게 망쳤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후회의 강도도 미련의 강도도 좀 많이 있는 편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남아있는 인연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좀 볼게요. 남아있는 인연의 흐름은 에이스 오브 보이세스 누군가는 이제 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기는데 러버스 카드 아직은 서로 간에 약간 각자의 입장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어떤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서로를 계속 이렇게 만원경으로 지켜보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완전히 놓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는 어떠한 마음이 쉽게 접히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러버스 카드, 서로 간의 외로움에, 서로 간의 이성적인 매력을 도저히 놓지 못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생길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연의 흐름 안에서는 사실 지금은 완벽한 이별의 시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직은 인연의 흐름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조만간 상대방이 내릴 결론은 뭔지 한번 볼게요. 결론은 뭔지. 식스 오브 소드. 이 사람은요. 내가 다른 사람도 만나봐야 되겠어.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것저것 생각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만의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이 사람이 자기만의 어떤 루틴을 바꿀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행을 떠나자, 아니면 어떤 변화를 가져보자, 이런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갖자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마음의 어떤 미련이 굉장히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요, 마음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야지, 혹은 내가 다른 일을 해야지, 내가 다른 거에 집중해 봐야지, 나의 어떤 변화에 집중해 보자 라고 하면서, 이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가는 거를 억지로 이렇게 막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본인이 미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에 어떤 미련을 떨쳐내기 위해서 본인이 다른 일에 집중해 보고자 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내가 너에 대한 미련이 점점 커지니까 내가 안 되겠어, 혼자 여행이라도 떠나야지, 아니면 뭐라도 다른 거라도 해야지, 내가 다른 행동이라도 해야지, 집중을 해봐야지,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이 사람은 도저히 다른 일에 집중을 못하는 어떤 상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엉뚱한 짓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결론으로 바뀌게 되는 상대방의 행동은, 자, 이 사람이 억지로 뭔가 다른 일에 집중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행동은 에이스 오브 소드. 이제 본인이 이성적인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려고 하는 거죠.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이런 느낌.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이 커질수록 내가 딴짓을 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보든 아니면 여행을 혼자 가든 어떤 변화를 내가 가져봐야지 라고 하면서 막 운동에 집중한다거나 딴 일에 집중한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약간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그렇게 결심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요, 이런 결심을 해서 본인이 다른 일에 집중할수록 여러분들에 대한 집착이 강해진다예요. 여러분들의 SNS라든가 카톡 프사, 여러분들을 계속 지켜보고 여러분들이 뭔가 근황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여러분들 또한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커질 것 같다. 여러분들의 SNS라든가 카톡 프사 수시로 계속 들여다보면서 본인은 약간 몸은 딴 데 집중하는데 결국에는 약간 손가락을 움직이는 행동 패턴은 여러분들에 대한 집착으로 굉장히 강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조만간 뭔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할 것 같기도 한데,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굉장히 소극적인 시그널을 줍니다. 적극적인 시그널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소극적인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알아챌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알아챌 수 있을 정도예요. 그때가 되면 이 사람의 시그널을 인지하고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약간 툭툭 건드려보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언제일지 한번 볼까요? 한 달. 집착 카드가 한 달 안에 나오네요. 여러분들 한 달 안에 이 사람이 꿈틀꿈틀하면서 움직이실 거고요. 그리고 2달째에는 약간 직접적으로 조금 더 행동의 반경이 조금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조만간 본인이 약간 행동은 다른 일에 집중하면서도 여러분들에 대한 집착을 놓지는 못한다 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The situation will improve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과 이 사람과의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떠한 일말의 이벤트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어떠한 상황들, 지금 상황들이 앞으로 더 많이 좋아질 거야. 긍정적으로 바뀔 거야. 그리고 아직까지는 서로 간에 우여곡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긍정의 기운, 그리고 풍요로운 기운, 이런 것들이 아직은 남아있는 인연이기 때문에 완전히 자포자기하기에는 다소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서로에 대한 애틋함을 남겨져 있고 상대방의 미련과 후회로 점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관계는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라고도 보여지네요. 그러면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제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시 만나고 싶은 그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미련이 있을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결론을 도출하게 될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 텐 오브 소드가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어그러지고 힘들고 이별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계속 휩쓸리면서 놓지 못했던 어떤 마음이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컷 아프고 실컷 힘들고 그리고 털어낼 줄 아는 여러분들만의 이성적인 기준치가 좀 필요한 시점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무언가 감정을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감정을 실컷 분출하시고 그리고 털어내시고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정에 휩쓸리는 것보다는 이성적인 어떤 기준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이분이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세븐 오브 컵스.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관계가 시작되셨네요. 그래서 서로 간에 약간 노력도 하고, 약간 굉장히 약간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약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약간 에너지도 넘치고, 막 굉장히 충동적으로 막 이것도 해보고, 막 이런 느낌도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가졌던 어떤 기대치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이것도 해보는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거를 너무나도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 오지 않았었나. 그래서 노력을 해도 끝이 없고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치 이상으로 너에게 잘해줬는데 너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항상 더 많은 거를 원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어요. 노력을 해도 끝이 없는 어떠한 흐름 속에 누군가는 힘겨움을 느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서로 간에 남아있는 애틋함 누가 더 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 그리고 여러분. 아이고, 여러분들 카드가 2장 나왔어요. 자, 이걸로 봐서는 상대방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집착이 조금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익숙해진 거를 도저히 놓지 못하겠고 이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휘둘리는 것들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신경 쓰이는 것들 과연 나를 진짜로 잊었을까? 이쯤 되면 연락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 거는 다른 이성이 생겼을까?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틋함이 집착으로 넘어가는 수준 이 정도 느낌이고요.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에 대한 남아있는 애정이 애틋함이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낮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남아있는 애정, 애틋함은 사실 70%, 80% 이 정도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이 있을지 후회하는 감정이 있을지 한번 볼게요. 미련이 있을지. 미련이 없으시대요. 자, 그러면 미련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불편하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보여줬고 최선을 다했다. 이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후회하는 감정은 있는지. 미련은 없는데 일말에 후회하는 감정은 있으시대요. 근데 그 강도가 엄청 크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왜 미련의 감정은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볼게요. 이미 이 사람은 지칠 대로 지치셨대요. 자기 에너지를 다 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사랑한 만큼, 여러분들을 좋아한 만큼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만큼 나는 정말 내가 진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5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에게는 7, 8까지 썼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이상 나는 8이 진짜 맥시멈 이상으로 넘어간 건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이런 느낌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말의 미련이 있을 수는 있어. 하지만 내가 에너지가 굉장히 고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련 지수를 내가 느낄 만큼 내가 나의 열정이 살아있는 것 같지는 않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에 대한 어떠한 열정을 보여주는 미련을 느끼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그냥 지친다, 힘들다, 나는 너에 대해서 난 최선을 다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본인의 미련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감정은 일말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뭐를 후회하는지.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일 만큼 나는 때로는 나에게 조금 집중했던 부분도 나는 무시할 수는 없어. 이런 느낌. 그래서 이 사람은요, 사실은 다른 사람 어떤 우선순위가 되게 명확하신 분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보다 혹은 주변의 지인보다 여러분들에게 집중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만족을 가져올 만큼 그 정도의 집중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나름대로 계속 쟀다라는 거예요. 계속 관계를 쟀다라는 거예요. 나는 5밖에 안 되는데 너에게 7, 8까지 했으면 너도 그 정도 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자기만의 어떤 보상 심리가 있으셨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굉장히 없어 보이게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재고 있었어. 너에게 내가 너의 기준치를 채우지 못하는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기준치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나는 네가 그 이상 나에게 더 이상으로 더 해주기를 바라는 어떤 보상 심리가 있었어. 그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후회하는 감정이 든다라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 자꾸 재려고 하고 본인이 해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본인 기준에서 생각했던 것들, 겉으로 보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약간 속으로는 약간 꽁생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좀 일말에 후회하는 감정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둘 사이에 남아있는 인연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좀 볼게요. 남아있는 인연. 미련 카드가 나오네요. 서로 간에 약간 미련이 있을 수 있는. 근데 어웨이크닝 나오네요. 여러분들. 근데 이 관계는요, 이 둘 간의 현실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카드가 나오거든요. 이게 뮤즈 오브 메터리얼스 나오는 거 보면, 특히 약간 남성분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 현실적으로 누군가 보듬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현실적인 주변 상황이 좀 안정화가 되어 있느냐, 우선순위가 문제가 없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은 인연이고요. 다시 한번 어떤 대화의 기회가 생긴다거나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으나 현실적인 게 받쳐주지 않으면 이것 또한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카드에서는 현실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조만간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결론. 에이드 오브 다이아몬드. 한 번 더 노력을 해볼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 사람의 마음은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 안에서 자기의 방식을 차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너에게 한 발자국 앞으로 가서 저벅저벅한 느낌으로 너에게 다가가서 나만의 어떤 방식으로 너에게 어필해보겠다. 만약에 그렇게 한 번 더 어필을 했을 때 이게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노력을 해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긋남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때는 포기하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의 결심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결론으로 인해서 바뀌게 될 수 있는 상대방의 행동은 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에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다가오는 거는 맞아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뭔가 굉장히 이성적인 어떤 기준을 딱 정해준다거나 이성적인 기준으로 딱 정해주고 뭔가 관계에 있어서 조율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은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만의 어떤 방식이 이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약간 잘해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의 행동은 보여줄 수 있겠다. 선물을 준다거나 굉장히 여유 있는 식사 자리를 마련을 한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방식을 제안을 하면서 이게 은근히 여러분들이 자기의 어떤 흐름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약간 교묘하게 여러분들의 페이스를 조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자, 그러면 궁금하니까 이 사람이 언제쯤 어떤 행동 개시를 하게 될지 좀 볼게요. 이게 적극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약간 살짝 떠보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실 것 같고, 그런 행동 속에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보면서 은근히 약간 자기 페이스 쪽으로 여러분들이 오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지? 한 달, 두 달, 한 달 안에도 이 사람의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기 전반적으로 다 밝은 카드가 나와 있죠. 한 달 안에도 이 사람 움직임이 있으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이댈 수 있는 그 시기는 2달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wait. 여러분들 기다리시래요. 이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애틋함의 마음은 지금 에너지가 굉장히 처져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미련의 지수도 여러분들에 대한 남아있는 애틋함도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약간 꽁꽁이 숨겨두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사람을 뭔가 에너지를 살릴 수 있을 만한 에너지의 원천을 여러분들이 마련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냥 이 사람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은 이 사람을 잠시 잠깐 놓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주변 환경이 지금 어떤지,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근황이 어떤지, 이거에 대한 정보력, 이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수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관계는 향후에 긍정적으로 풀릴 수 있는 여지는 한 번 정도는 생길 수 있다. 누구에 의해서? 상대방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면 상대방이 어떤 시그널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네요. 그 이후의 흐름은 사실 현실적인 문제가 이 관계를 좌지우지할 것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시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의 미련과 향후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어떻게 될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연애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조언이 무엇인지에 대한 카드예요. 식스 오브 펜타클이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고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좀 위안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합리적이고 행복한 연애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 저도 여러분들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 또한 여러분들 편이 되어드려서 현명한 조언을 할 수 있게 내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분과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엠퍼러 카드. 이게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라고 보여지네요, 여러분들. 연령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는요, 이게 몇 살, 그러니까 5살 이상만 차이 나도 막 세대 차이 난다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10살 이상 차이가 나야, 산이 좀 바뀌어야 되는 그 정도 세월이 지나야 세대 차이가 난다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사실 이게 조금만 차이가 나도 세대 차이 난다고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처음부터 뭔가 누군가는 너무 꼰대 같고, 누군가는 약간 자기 나이에 비해서 더 보수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좀 있어서 오히려 연령 차이가 많이 나든 안 나든 뭔가 이 사람과의 관계의 세대 차이, 뭔가 이 사람과의 생각의 가치관의 약간 갭, 이런 것들도 좀 느끼지 않았나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약간 달달하고 나를 약간 스윗하게 해주는 그런 의외의 행동들 때문에 서로 간에 약간 굉장히 행복한 그런 시절, 그리고 서로 간에 약간 서로를 존중하고 인지를 하고, 그리고 되게 막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려는 그런 상황도 좀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지 다툼이 계속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헤어지기 전에는 잦은 다툼이 있었던 그런 관계가 아닐까라고도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서로의 남아있는 애틋함 누가 더 클지 한번 볼게요. 서로의 애틋함. 자, 상대방. 그리고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큰데요? 애틋함이? 이 사람은요, 뭔가 본인이 여러분들에 대한 남아있는 감정을 생각할 때마다 불편감을 느끼신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애틋함이 없어 라기보다는, 뭔가 애틋함에 대한 감정보다는 뭔가 이 상황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과의 관계 뭔가 정의를 내리는 것 자체를 이 사람이 싱숭생숭하게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어떤 애틋함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확실히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놓치기에는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틋함이 약간 이 사람을
이 사람 많은 사람은 또 만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미련이 있을지 아니면 후회하는 감정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련이 있을지. 일말의 미련은 있기는 한데 또 지금 상태에서 이 사람이 또 굉장히 또 좀 다시 만나는 게 나을까? 약간 이런 생각처럼 약간 퀘스천 마크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것도 퀘스천 마크, 안 만나는 것도 퀘스천 마크, 이런 중간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말의 미련은 약간 때에 따라서 느끼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아주 강하지는 않단 말이죠. 그럼 후회하는 감정은 있을지? 이거는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뭔가 관계성에 대해서, 자기 감정에 대해서 괴리감이라든가 아니면 정체성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헷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후회하는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 사실 내가 얘에 대한 미련이 있는지 없는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감정적인 어떤 괴리감을 좀 이 사람이 토로하고 있고, 자기의 감정도 자기가 좀 헷갈려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미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의 지수가 왜 나온지 한번 볼게요. 그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쉽게 놓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아무리 어렵고 누군가는 바쁘고 힘든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자기 자신이 굉장히 높아지는 느낌이었고,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느낌이었고, 내가 내 일에 주력해야 될 때도 여러분들을 항상 약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시면서 이 사람은 쉽게 놓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관계 어떤 우여곡절과 약간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쉽게 놓을 수 없었다라는 어떤 일말의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강도가 엄청 크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감정도 자기가 좀 헷갈려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과연 미련일까? 이 놓지 못하는 어떤 마음이 미련일까? 아니면 감정일까? 아니면 그냥 상황 때문에, 여태까지 그런 상황 때문에 버텨온 것에 대한 어떤 일말의 나의 감정에 대한 부재일까? 약간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뭔가 후회하는 거에 대해서도 혼돈을 느끼고 있잖아요. 혼란감. 왜 그러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좋아하고 사랑하시긴 하셨대요, 이 사람은. 근데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행동은 합리화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나는 이 관계의 어떤 미래성을 위해서, 이 관계를 더 잘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행동력을 다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뭐를 후회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 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방식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방식이 좀 다소 틀리다라고 생각을 할지어도 이 사람은 자기의 방식이 틀리지는 않았다. 나는 너를 충분히 사랑했고, 그래서 이 관계의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행동력을 보여줬어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행동력의 어떤 반경에 있어서, 방향성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약간 긍정적인 여지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자기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최선을 다해서 했던 행동 하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후회하는 감정을 가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그때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나라고 후회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었던 건데 그거조차도 후회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판단, 그때 행동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그걸 후회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괴리감을 느끼고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둘 사이에 남아있는 인연의 흐름은 한번 뭔지 한번 볼게요. 서로 간에 약간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문제가 도출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근데 사실 남아있는 인연의 흐름은요, 그렇게 약간 긍정의 여지는 좀 낮아 보이거든요. 이게 앞으로도 여러분들 관계는 산 넘어 산일 것이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의 문제를 또 해결하면 또 다른 제3의 문제, 제4의 문제, 제5의 문제,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계속 이 관계를 방해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방향성이 다소 철없는, 생각이 짧은 그런 행동이라고 느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본인이 느낀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서로 간에 약간
접점을 찾지 못해서 자존심 싸움을 하는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연의 흐름은 사실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남아있는 인연의 흐름은 어긋남,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문제의 도출, 그리고 누군가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성으로만 생각하는 것, 그 가운데서 하는 이 의견 투합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관계를 계속 방해해 나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자, 조만간 상대방이 내릴 결론은 뭔지 한번 볼게요. 무언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결론을 도출을 못해. 결론을 도출을 못한다고요. 이 사람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도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자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내적 갈등만 계속하게 돼.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내리신대요. 모르겠다.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말까? 그러면서 이 습사를 이렇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무언가 판단을 할 때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싶고,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불리한 행동을 하고 싶지 않고 뭔가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을 여러분들이 다가왔을 때 들어보자 쪽으로 이 사람은 결론을 내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네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좀 고민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적 갈등만, 본인이 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보자 라는 그런 결론을 도출하는 게 아니고 네가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고민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결론으로 인해서 바뀌게 된 상대방의 행동은 계속 재보는 거죠. 계속 저울질 해보는 거야. 이 관계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이 사람은 약간 그런 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은 후회하는 감정이 되게 커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이 사람은 오히려 후회하는 감정이 커지고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주력해서 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스 오브 컵스,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추억이 굉장히 맴돌게 되고 약간 스스로가 약간 외롭고 여러분들하고 소통이 없는 거에 대해서 쓸쓸해하기는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행동력이 굉장히 작아. 근데 에이스 오브 크리스탈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뭔가 여러분들이 기다리다가 뭔가 이렇게 계속 약간 고민하고 재다가 결국엔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에 대한 간절함이 커지고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지수, 후회지수, 이런 거는 지금은 본인을 합리화하면서 이렇게 계속 나도 잘 모르겠다, 이게 후회하는 감정인지 미련의 감정인지 애틋함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은 애틋함과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추억,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되게 외롭고 쓸쓸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뭔가 움직임을 살짝 준다거나 시그널을 살짝 보내야지만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다가올 수 있을 거는 같아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가는 건 비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다가가신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더 멀어질 거거든요. 더 뭔가 간보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추억을 공유하는 어떤 사진을 올려본다거나 이 카톡 차단을 해놓으셨다라고 한다면 풀어본다거나 약간 이런 가벼운 행동들을 하시면 이 사람이 약간 스며시 후회하는 감정이 커지면 여러분들에게 약간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략하기에 좋은 시기가 언제인지 볼게요. 한 달 안에 움직이셔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그러면 한 달 안에 주별로 볼게요. 1주, 2주, 3주, 4주, 지금으로부터 2주차. 지금으로부터 2주차에 여러분들이 살짝 어떤 시그널을 남겨본다거나 제3의 어떤 존재로, 이게 약간 주변 지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겹지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겹지인을 통해서 이 사람을 떠본다거나 약간 이런 행동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사실은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확실성을 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결정한 것들, 사실 향후에도 이 관계 인연의 흐름으로 보면은 우여곡절이 계속 있을 수 있는 인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 사람과의 관계에 내가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 보듬어 줄 수 있느냐, 이것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결심을 바꾸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이 관계를 계속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한 번 더 노력해 볼 만한 어떤 여지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갈 길 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지 마, 논스톱, 멈추지 마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현명한 결정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꼭 눌러주세요.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